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문자와 전화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015-8500-1110번이 있고요. 전화번호 1599-7770번으로 언제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닉네임과 함께 궁금하신 종목 보내주시는 분들 중 3분을 추첨해서 전문가의 진단, 종목 진단 받을 수 있는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시전략센터가 주식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1725선까지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증시는 하루 만에 반등을 했는데요. 기업 실적이 호재로 작용을 한 데다가 미 연준이 저금리 기조를 장기간 유지를 하겠다라고 발언한 것이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신용평가사 S&P가 어제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데 이어서 역시 오늘 스페인의 신용등급까지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미국 증시는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였지만 국내 증시에는 강타를 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가 장 초반에는 상승으로 장을 출발했지만 하락 반전했고 또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상승 출발한 코스피 지수 순조로운 흐름을 이어가나 싶더니 장중 하락 반전하면서 1730선을 내줬습니다. 현재 7포인트 내린 172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기업 실적 호재와 또 미 연준이 저금리 기조를 장기간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우지수는 11,000선을 회복했고요. 3대 지수 모두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에 우리 지수 역시 4포인트 오른 1738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개장 후 이내 하락 반전하더니 1720포인트 중반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물량 내놓고 있습니다. 기관이 400억 넘게, 외국인이 200억 넘게 팔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3거래일째 매수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900억 넘게 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도 개인과 외국인이 매물을 내놓고 있어서 지수 하락에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숨고르게 들어간 반면 코스닥 시장 상승 흐름을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3포인트 오른 52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코스닥 지수 역시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오늘 4포인트 오른 522의 장을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 524까지 올라가면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개인이 현재 100억 원가량 매도 물량 내놓고 있습니다. 기관이 150억가량 사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현재 4억 원 소폭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오늘 우리 증시에는, 우리 시장에서는 관망하는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사흘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3원 20전 내린 111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역외 환율이 하락하면서 3원 20전 내린 1115원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저금리 기조를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환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코스피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현대차와 신한지주, 한국전력을 제외하고는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현재 흥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현재 0.6%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현재 강한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2%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신한지주, 현재 오늘 기업 실적을 앞두고 0.5%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어제 큰 폭으로 하락했던 KB금융, 낙폭을 조금 줄여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1%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확인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1.7%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수주에 성공했다는 소식에도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화학도 1.3% 약보합권에서 크게 내리고 있고 LG전자도 1.9%, 2%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자동차주 강세에 힘입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3% 가까이 오르면서 84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메가스터디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3% 넘게 현재 급등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도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 0.3%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확인하겠습니다. LED 시장이 점차 확대되면서 LED 관련주가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LED 산업의 대표주인 삼성전기와 LG, 이노텍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중소형 LED 기업들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ETI가 3.9%, 4%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성호전자도 2%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현재는 약보합권으로 돌아섰는데요. LG이노텍 0.3%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해운주가 어제 이어 오늘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BDI 지수가 급등하면서 해운 시장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오늘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관련주 확인하겠습니다. 현대상선이 5%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대한해운 1.3% 강한 흐름 유지하고 있고 STX 페노션도 현재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흥하해운과 KSS 해운도 현재 순조로운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동차주도 살펴보겠습니다. 호실적 발표에 오늘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2%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글로비스 5% 급등하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도 2%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글로비스는 현대기아차 해외 공장 생산량 증가로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에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풍력주도 순조로운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의 건설 계획 승인이 전해지면서 오늘 태용이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태용의 실적 개선 기대감에 관련주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태용이 2%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유니슨도 1.9%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 상승 흐름을 이어갔던 용현비행과 현진소재, 평산 현재는 약보합으로 돌아섰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어제보다 6포인트 정도 밀린 1727포인트, 코스닥은 하루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520선을 회복해주고 있는데요. 어제 선물 시장에서 8천 계약 넘게 팔았던 외국인들이 오늘도 역시 3천 계약 이상을 팔면서 프로그램 매물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1,600억 원의 프로그램 매물이 나오면서 수급 상황을 좋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낙폭을 조금 더 키운 상태고요. 코스닥은 좀 전에 말씀해드렸듯이 521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황 상황 알아봤고요. 언제나 제 곁을 지켜주시는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명승찬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S&P가 그리스와 포르투갈에 이어서 스페인의 신용 네. 등급을 강등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오늘 조금 더 조정을 받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국내 증시 흐름 어떨까요? 예, 저희 증시 흐름도 어제 낙폭으로 보면 선전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네. 오늘도 거의 안 빠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은 아무래도 유럽발 악재를 좀 미국 시장이 이겨내면서 아무래도 역사적 저금리에 바탕한 이런 랠리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우세하고요. 특히 실적 호전이 일어나는 주도주 종목군들은 끊임없이 조정을 하지만 계속 상승을 해주면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 대한 우려는 좀 이른 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물론 불안감은 묻어 있고 또 외국인이 그동안 사다가 소폭이지만 어제 오늘 매도세로 나오고 있다는 점은 아직 외국인들도 시장에 대한 확신을 좀 갖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한 점에서 좀 매도세가 집중되는 게 아닌가 보여지고 그러나 지금 이러한 매도세를 다 이겨내면서 시장 흐름은 견조하게 진행 중에 있는데요. 특히 자동차 쪽이라든가 또는 IT 쪽의 화학 관련 소재 관련주들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주목해야 되겠고요. 특히 유럽발 그런 악재에 대해서 독일 총리가 향후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미국 시장이 호전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요. 또한 16개월째 금리를 동결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이런 시장에 대한 저금리를 바탕으로 한 시장에 대한 랠리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해 줬다는 점에서 우리 시장도 다소 좀 불안하기는 하지만 다시 재상승 랠리를 가동할 거로 보여짐에 따라서 주도주군을 집중적으로 한번 관찰을 해보면서 주도주군에서 파생된 부품 관련주, 소재 관련주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랠리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대적인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시장 꺾이지 않았다. 상승 기조는 유지될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업종 얘기를 좀 자세히 해볼게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금융업종이 약합니다. 반면에 운수장비 업종, 자동차주는 오늘도 강세고요. IT는 조금 쉬어가고 있는 반면에 화학주들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는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또 다시 주춤하고요. 다음으로 순환매 차원에서 올라오는 업종들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예, 아무래도 원자력 관련주가 좀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이 3일째 상승 흐름을 보인다는 점은 향후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그 IT 부품 쪽에서도 지금 그 LED 부품 관련주들은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이 관찰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주도주군은 한 번에 꺾이지 않는다면서 꺾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세장의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러한 점에서 현재 그 새로운 업종들에 대한 그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그 부품 소재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그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 쪽이 가장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수익률이 좋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업황에서 약간 그 주변으로 파생되는 이런 그 화학 관련주라든가 뭐 2차 전지 관련주라든가 이런 부품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또 소재 관련주에서 그 철강 관련주들의 그런 그 뭐 포스코는 좀 하락하고 있지만 여타 그 철강 관련주, 소재 관련주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묻어나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앞으로는 부품 소재주를 관심 가져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철강주 중에서 포스코는 오늘 1% 낙폭을 키우고 있는 반면에 현대제철이 강합니다. 2%나 올라와 주고 있는데 이 같은 흐름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예, 아무래도 그동안의 포스코는 뭐 독점적인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던 회사인데요. 현대제철에서 고로 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경쟁자가 생겼다는 것이 그러한 그 흐름을 나타나게 했다고 볼 수 있고요. 현대제철은 현대차 그룹의 그런 그 수요처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포스코는 그동안에 물론 꾸준한 성장과 실적을 내는 회사지만 그 직전에 상승 흐름이 좀 컸었다는 점에서 지금은 조정 구간에 이미 진입을 한 거로 예상이 되고요. 향후 그 인도에서의 그런 어떤 그 제철소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로 짓는 그런 것이 향후 그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될 거로 예상됨에 따라서 경쟁 구도로 통해서 지금은 좀 소강 상태를 보이지만 그 업종 전체가 그 상승하는 그런 호기를 맞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명수차님께서 오늘장 관심 갖고 계신 종목 들어볼 차례입니다. 어떤 종목 갖고 나오셨나요? 예. 일단 한번 그 추천을 드려가지고 한 100% 정도 수익을 드렸던 그 부산산업을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예, 부산산업을 다시 한번 매수할 시기가 온 걸까요? 예, 지금 저는 강세장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부산산업이 뭐 지난번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차익 실현을 했지만 철도 관련해서 성장을 해줄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자회사인 태명실업이 친목 시장에서 그 국내 1위 7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코레일과 합작으로 그 다지형 친목을 개발해서 그 부분에서 고속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또한 그 철도는 지금 그 워렌 버핏도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한 상태죠. 그래서 향후 경기 회복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철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진출해 있는 회사 중에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은 주가 상승이 큰 폭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물론 1차로 들여서 큰 폭 상승을 했고요. 지금은 고점에서 10,000원 이상 밀린 가격이지만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현재 차트상으로 최대 거래가 터진 지점이 16,500원의 저점을 기록한 자리입니다. 전일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장중에 16,550원을 찍었는데요. 대량 거래가 터진 지점의 저점 라인을 훼손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전고점에 도전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러한 점에서 현재 구간 17,000원 전후에서 매수에 가담을 해보시고 저점 라인을 16,500원, 대량 거래가 터지고 지켜졌던 라인이 16,500원이기 때문에요. 이 라인의 지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16,500원을 지지 라인으로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인 28,000원대로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현재는 그 눌림목이 많이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V자 상승보다는 횡보 후에 다시 그 전고점에 대한 도전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장기로 한번 편입을 해보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산산업은 백룡수천님께서 매수하신 이후에 100% 가까운 수익을 보셨던 종목입니다.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17,400원 부근, 현재 17,2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선에서 매수를 해봐도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고, 목표가를 28,000원, 손절가를 16,500원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백룡수천님의 현명한 투자 조언을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의 현명한 투자 조언 어떤 걸까요? 화면 보시죠. 네, 백룡수천님께서 갖고 나오신 오늘의 현명한 투자입니다. 업종별 순환매가 주식 선별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준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자세한 설명을 들어볼까요? 예, 사실 우리가 종목을 연구하느라고 뭐 밤샘 하시는 분도 많고 한데요. 잘 나가는 업종의 그 종목들을 사실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선뜻 손이 안 나갑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나 그 업종별 순환매가 나는 것을 이해한다면 가는 종목이 계속 간다는 얘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충분히 수익이 날 때까지는 이 강세장의 특징은 충분히 수익 날 때까지는 계속 보유를 하면서 그 상승 흐름이 꺾이는 추세가 꺾이는 지점까지는 가져가는 전략이 좋은데요. 현재 그 IT 자동차 쪽의 업종 상승 흐름이 향후에는 소재주 쪽으로 그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막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특히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 IT주의 그 대표적인 그 서울 반도체가 시총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셀트리온이 테마섹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하면서 다시 또 시총 1위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그 바이오를 대표하는 셀트리온과 또는 IT 부품을 대표하는 그 서울 반도체가 그 1위 다툼을 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어느 쪽이 기선을 제압하느냐에 따라서 그 업종 순환매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한 점에서 한번 관전을 해보시는 전략도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종 순환매는 항상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잘 나가는 그런 종목들로 그 포트를 재정비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그 해운 업종 쪽도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그 전망에 따라서 강한 반등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종목 중에서 탑이 되는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업종별 순환매가 주식 선별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준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업종들, 그 종목들을 고르는 것보다는 현재의 시장 흐름을 잘 읽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대박주를 잡을 수 있는 기회죠. 하이리치 증권방송의 서일교 소장님 연결해서 오늘장 대박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일교 소장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 소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제 다시 좀 올라와 줬는데 오늘 역시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조정인데요. 1730선을 내줬네요. 현재까지 시장 흐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이제부터는 이제 바야흐로 내일이면은 이제 4월 마지막 장이 일단 끝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번 주 시장의 동향을 잘 살펴보시게 되면은 과연 5월달 장세는 어떤 장세로 흘러간다 하는 그런 힌트가 오늘 장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즉 어제 오후장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보셨을 때 지수는 단기적으로 지금 1760포인트에서 단기적으로 일단 눌림목을 주고 계속해서 지금은 조금 지금 어제 장부터 해서 21선을 회복은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부터는 가두리 장세가 거래소 시장에서는 전개될 것이다. 그렇다면은 1760포인트에서 적어도 한 1720포인트 이 정도 뭐 좀 빠진다 하더라도 1700포인트까지는 단기 박스권 장세가 코스피 시장에서는 전개될 가능성이 많겠고요. 어느 정도 실적 발표도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즉 재료 노출이라는 점에서 거래소 시장은 일단 단기적으로 일단 올랐다 내렸다 하는 가두리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많겠고 다가오는 다음 주부터 5월 장세는 지금 오늘 현재 장세를 보시게 되면 코스닥장이 상당히 강합니다. 갭이 많이 떠서 출발을 했고 지금 현재 이 시점까지도 지금 코스닥장은 아직까지도 초강세 강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코스닥도 지난 12개월 동안의 어떤 박스권 장세를 탈피해서 좀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많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5월 장세는 코스닥 열풍이 한 차례
불어올 가능성이 많다.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포인트를 맞추시는 것이 매매 전략이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가오는 5월에는 코스피 쪽은 이제 가두리 장세, 그러니까 1760에서 20포인트 선에 갇혀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지만 코스닥 쪽은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서 소장님께서 그동안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의 수익률이 참 좋습니다. LG화학이 오늘까지 한 7%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 밖에 신성 ENG 4월 27일 엊그저께 말씀을 해주셨죠. 12%의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서 소장님. 네네. 네, 최근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 중에는 거래소 시장 내에 있던 종목들이 수익이 좋은데요. 네네. 예, 앞으로 5월부터는 코스닥이 좋다고 예상을 하신다면 오늘 말씀해 주신 종목은 이제 코스닥 쪽이 될까요? 어떨까요? 오늘 관심 종목 말씀해 주세요. 예, 뭐 아무래도 뭐 코스닥 쪽이 제가 오늘 또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과연 5월 장세부터 코스닥 장이 온다면은 제가 또 거래소 쪽보다는 또 코스닥이 전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익을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많이 드릴 수 있다. 뭐 그러한 기대감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고 어제 오후장부터 이제 그러한 포인트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뭐 솔직히 저희 방에서는 SK컴지를 계속해서 매수를 해서 지금 현재도 급등 중이죠. 그래서 SK컴지라든지 그리고 이제 신성인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는 리스크 감안해서 손절가를 짧게 잡아 드렸는데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 관점 제시해 드리고요. 참고로 저희 VIP 회원님들도 계속해서 홀딩 관점에서 오히려 그저께 주가가 빠질 때 추가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서 어제 장 막판에 급등이 나오면서 지금 오늘도 초강세의 흐름이 전개되고 있으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거래소 시장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때까지 강조를 드렸던 삼성전기라든지 LG화학도 상당히 초급등이 나왔죠. 오늘은 다소 쉬어가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만은 당분간은 이러한 주도주급인 종목들이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최근에는 현대모비스 쪽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 원형 바닥형으로 올라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의 주안점을 거래소 시장은 포인트를 맞추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종목은 거래소 시장은 코스닥 시장은 아닌데 코스닥처럼 움직이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대여 AA라는 종목인데요. 다가오는 5월 코스닥 장세가 만약 펼쳐지게 된다면은 과연 어떤 업종의 테마가 움직일 것인가? 그것이 일단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테마는 우주항공입니다. 나로 재발사 기대감이 6월 초로 다가오면서 5월 달에는 다소 수급이 붙어주면서 강하게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겠고요. 우주항공 테마에 이어서 두 번째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역시 아이폰, 아이패드, 통신, 인터넷 쪽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SK컴즈가 선두 주자로 치고 나가는 장세가 펼쳐지면서 오늘 네오위즈 벅스, 즉 네오위즈 인터넷 사명이 바뀌었죠. 네오위즈 인터넷도 오늘 장 초반 10%대의 급등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를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컴투스라든지 게임빌, 이런 유비커스 이러한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원자력 테마 저는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자력 테마도 반드시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은 추천주 대오 AL입니다. 대오 AL 철도 관련주입니다. 6월 달에 일단 브라질 고속철도 수주 기대감이 아직까지 묻어 있으면서 이것은 기술적으로 대오 AL은 이제 첨단 알루미늄 생산 업체인데요. 요 대오 AL이 11선을 지지받으면서 최근에 급등한 후에 11선 지지받으면서 찌글찌글 올라오는 모양새가 전개되기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은 조만간 초급등의 모양새가 한번 전개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고 매수가를 3,500원대를 잡아드리겠습니다. 3,500원대는 매수권익이다 이렇게 보시고 목표가를 4,000원 정도 보시고요. 손절가는 3,100원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일교 소장님께서 오늘은 철도 관련 주주 대호 AA를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3,52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매수하시는 가격은 3,500원 선, 목표가 4,000원, 손절가는 3,100원 정도 잡아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서 소장님. 네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예. 지금 현재 컴투스와
셀트리온을 매수 들어갔다. 요즘 투자자 분들께 좀 참고로 좀 부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컴투스와 셀트리온 역시 관심 영역에 두시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이리치 증권방송의 서일교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1728로 약보합, 코스닥은 521포인트 강보합권 내에서 비교적 강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비교적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존 국가 채무 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일본 증시가 어제 2.5%나 하락하며 11,000선을 내주며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은 고 히로히토 일왕의 생일을 기리는 효와의 날로 휴장을 한 상태입니다. 중국 증시 먼저 살펴볼게요.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현재 0.7% 상승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규제에 대한 우려로 연일 하락했던 중국 증시 어제 0.2% 내린 2,900선에서 마감을 했었는데요. 주변국에 비해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 규제의 일환으로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증자 계획을 일시적으로 동결시키기로 했다는 보도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올라가고 있죠. 0.7% 상승한 2,92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다시 상승 마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변국 아시아 증시 역시 훈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항생지수와 홍콩 H지수, 홍콩 증시가 강세고요. 대만 지수도 강보합권에서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아시아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으로 갑니다. 우성재 연구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본 증시가 휴정한 관계로 오늘은 중국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12포인트로 6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중국 증시가 오늘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흐름 짚어주시죠. 네, 지금 중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지금 시장에서 오랜만에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0.35% 상승한 2,910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연일 지금 중국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라 시장에서 매도 물량이 꾸준히 출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하락세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 본토지수 2,900선의 지지가 가능할 것이라는 쪽에 무게감이 좀 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중국 본토지수 2,900선의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부동산 기업에 대한 증시에 대한 자금 조달을 중단할 것이라는 루머가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부동산 기업의 증시 자금 조달을 중단키로 결정했다라는 일부 언론에 대해서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지금 이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루머가 시장에서의 우려감 속에서 나온 루머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러한 일은 없을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기업들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고 꾸준한 규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반발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본토지수 2,900선이 지지될지 여부에 따라 시장에서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2,900선을 지지해준다고 하면 다시금 투자 심리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선전시가 가구당 주택 취득수를 2채로 제한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부동산 억제 관련 정책들은 잇따라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영권님. 예. 네, 중국 증시에서 17거래 연속 자금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뉴스를 접했는데요. 중국 관련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예, 지금 중국 펀드에 가입하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여부 지금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펀드에 대한 가입을 하는 부분이 홍콩 증시에 자금이 유입되는지 혹은 중국 본토에 있는 A주의 펀드에 유입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지금 본토 A 증시에 유입되고 있는 본토 A 증시 쪽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펀드라고 했을 경우에는 조정을 좀 받을 확률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펀드에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인한 하락세를 나타낼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어느 시장에 편입되는지 여부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본토 증시나 홍콩 증시 모두 결국 하락세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시장에서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미 증시의 움직임에 따라서 홍콩 증시 쪽에 편입되어 있는 부동산 중국 펀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펀드에 대한 부담감 시장에서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펀드에 대해서 추가 해지나 이런 부분보다는 좀 더 길게 보시고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국 증시 오늘 2,900선 지지할 수 있을지의 여부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주변국 아시아 증시 흐름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다음 코너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스타 Q&A 시간에는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죠. 015-8500-1110번 그리고 전화번호 1599-7770번으로 전화 주신 분들의 종목을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닉네임과 함께 사연 주신 분들 문자부터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599-7770번 전화 주신 분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저기 상보요. 상보를 갖고 계세요. 예, 예. 예, 매수가 비중을 여쭤볼게요. 8,800원에요. 네. 한 20% 갖고 있어요. 8,800원에 20% 정도 갖고 계시다고요? 네.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한 20일 됐나 그런데 왜 예. 8,800원에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래요. 예, 상보를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그냥 뭐 정부 뭐 실책 뭐라 그러는데 지금 복잡해서 말을 못 하겠네. 예. 어쨌든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를 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가셨는데 주가가 조금 빠져서 네, 상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그래서 그냥 만약에 그거 갖고 있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주가가 오를지 떨어질지 떨어진다면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점들 궁금하시죠? 예. 그냥 예. 좀 가망성 있으면 그냥 오래라도 붙들고 있고. 예, 조금 오래 들고 간다면 수익 거둘 수 예. 있겠다라는 결론을 내려주신다면 오래 들고 가실 생각도 있으시고요. 예. 예, 저희가 백명수님과 함께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네. 예, 백명수님. 예, 예. 예, 상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보를 보유하고 계신 분을 만나면 좀 반가운데요. 예. 왜냐하면 제가 이 포트폴리오의 첫 번째로 편입했던 종목이라 굉장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보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굉장히 지지부진한 그 행보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 실적은 뭐 한 1,600억 매출에 164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올릴 거로 예상되는 광학용 필름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그 부분에서는 선전할 거로 예상되고 있지만 모든 투자자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정부의 핵심 10대 과제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서의 선정 여부와 그리고 최근에 그 ITO 필름을 대체하는 뭐 터치 패널에 들어가는 그 소재가 되겠는데요. CNT 필름을 그 인증받는 부분이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인증이 되게 되면 뭐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회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 회사 측에서 예측하는 바로는 상반기 내에 그러한 인증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롤투롤 방식으로 대량 생산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향후 그 부분이 그 대량 생산에 임하게 되면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4천억 원에 달하는 그런 수입을 하던 부품을 대체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위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뭐 올해 예상 실적에 부합하는 그런 그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CNT 인증 부분이 성공하게 되면 굉장히 그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현재 그 최근에 저점 라인이 8,300원대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요. 뭐 이런 저점 라인을 깬다면은 상당히 견디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지지 라인을 8,300원 정도로 넉넉하게 드리고요. 지금 현재 봐서는 뭐 거기까지 밀리지 않을 거로 보지만 좀 기다림에 지친 분들이 던지게 되면 아무래도 그 부분까지 밀릴 수 있다 이렇게 감안을 하시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8,800원, 뭐 9,000원 전후에서 또는 9,500원까지 박스권 흐름을 보일 거로 당분간 예상이 되고
되고요. CNT 인증이 되게 되면 그 박스권 돌파를 시도할 거로 예상되는데요. 그러한 경우에는 목표가를 15,000원 이상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 전략을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견디기가 좀 어렵고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비중을 한 10% 정도로 축소하셔서 향후 박스권 돌파 흐름이 나올 때 10,000원 이상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때 비중을 확대하는 이런 전략을 쓰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유는 가장 먼저 그 정보를 입수하는 것은 결국 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도 주가는 먼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오면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10,0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시고 추가적인 매수로 대응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잘 들으셨나요? 네네. 예, 일단은 지지 라인인 8,300원을 깨지 않을 시까지는 들고 가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CNT 인증이 되기만 한다면 15,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예, 좀 오래 갖고 가야죠? 좀 오래 들고 가야겠죠? 예, 아무래도 예. 새로운 그 패러다임의 산업의 변화가 되는 거니까요. 제가 판단할 때는 한 6개월 이상 확보하시면 15,000원도 넘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그 이상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백명수님 참고하셔서요.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종목 상담 가겠습니다. 015-8500-1110번으로 문자 주신 분인데요. 닉네임이 멋지십니다. 불꽃남자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대한생명을 사셨다고 했는데요. 9,07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한 10% 정도 있으시다고 하네요. 예, 그 대한항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한항공 매수가가 한 9,070원이요. 69,070원인가요? 대한생명이요. 대한생명. 예. 죄송합니다. 이거 대한항공인지 알고. 네. 대한생명 9,700원에 9,070원에 매수하셨군요. 네. 대한생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생명 그 업계 2위의 그런 생명보험 회사고요. 하나 계열이죠. 그리고 최근에 그 삼성생명의 상장에 따라서 관심을 받고 있고 또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대한생명 같은 경우도 좀 관심을 받고 있죠. 다만 지난해 그 업계 내에서 그 점유율이 그동안 계속 19.3%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말에는 14.3%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점유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결국 수익성의 악화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유의해서 투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그 대한생명 그렇지만 업계 내에서 그 삼성생명과 대한생명, 교보생명이 구축한 3강 구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실적을 낼 거로 보고 일단 대응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생명 목표가는 일단 저는 10,000원을 제시해드리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 있었는데요. 10,000원을 그 자릿수가 변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좀 돌파가 어렵지 않나 생각돼서 일단 10,000원의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고 지지 라인은 현재 그 박스권을 돌파한 흐름이기 때문에 최근의 저점 라인이 전일 장중 저점이 저점이 되겠죠. 그래서 8,900원 밑으로 빠지지 않으면 매도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꾸준하게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그 보험 관련주들은 그 저희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건강이라든가 이런 그 자산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 때문에 보험주가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향후 점진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 이상의 10,000원 이상의 목표가도 설정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10,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보시고 보유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한생명까지 종목 상담 받아봤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가기 전에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비타민 퀴즈는 무엇일까요? 화면 보시죠. 네, 오늘 비타민 퀴즈는요. 내가 전망하는 5월의 증시 상황은입니다. 자, 내가 전망하는 5월의 증시는 위로 올라갈까요? 아니면 내려갈까요? 옆으로 움직일까요? 1번 상승, 2번 하락, 3번 보합입니다. 백명수님. 네. 백명수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비타민 퀴즈 정답 뭘까요? 5월 증시는 위로 갈까요? 아래로 갈까요? 아니면 옆으로 움직일까요? 예, 저는 항상 강세장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시장이 좀 우려를 하고 있지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이요. 예, 상승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피는 보합, 코스닥은 상승,
갭상승 이 정도로 저는 좀 예상을 해보고 싶네요. 자, 내가 전망하는 5월의 증시 상황을 닉네임과 함께 무료 문자 메시지 015-8500-1110번 혹은 1599-7770번 전화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추첨을 통해서 장중에 무료 상담 받을 수 있는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이어갈게요. 자, 이번은 닉네임 입술을 질끈이라는 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한국트로닉스를 문의해 주셨는데 작년 8월부터 들고 가고 계신다고 하네요. 입술을 질끈 물고 물자를 주셨습니다. 예, 한국트로닉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국트로닉스는 그 전자 제품에 들어가는 그런 그 부품들을 많이 만드는 회사고요. 매출액이 굉장히 높은 회사지만 영업이익률이 2.7%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굉장히 그 실적 대비는 주가는 그 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1분기에는 그 전년 대비 뭐 80% 넘는 그런 매출 성장을 이룬 것으로 그 알려짐에 따라서 대폭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그러한 종목인데요. 다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이익률이 낮은 이런 부분이 앞으로 LED에 그 연초에 투자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상쇄되지 않을까, 좀 회복하지 않을까 기대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현재 그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한국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2,900원, 뭐 3,000원 정도의 그 박스권에서 돌파를 못하고 계속 그 매물을 얻어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단기적으로는 3,200원의 그 박스권 돌파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주가의 모습으로 봤을 때 무난하게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목표가를 한 4,000원 이상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일단 이러한 그 매출액이 뭐 올해 지난해 2,500억 이상 났었는데 올해는 그 이상 날 거로 예상되고요. 1, 4분기에만 벌써 690억 정도의 매출액을 올린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적 호전이 일어나는 그런 IT의 업황 호전에 따라서 부품 회사이기 때문에 향후 실적 호전이 더 이어질 거로 예상됨에 따라서 한국트로닉스 주가는 우상향할 거다 이런 그 전망이 나오는데요. 보유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4,0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도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요. 추세를 타고서 가는 모습을 확인하시고 중장기로 한번 보유를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3부에서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015-8500-1110번, 전화 1599-7770번으로 궁금하신 종목, 남기고 싶은 말씀들 닉네임과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종목 중에 닉네임 와이프 생일이 코앞이라는 분이 보내주신 종목이 있습니다. 프롬서티를 20%에 4,89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저희 3부에서 먼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뒤 2부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코너 투자 강의를 알아보는 반드시 이기는 투자법 강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